네, 조금 전에 인수위 연결도 해봤습니다만은 기자들이 한 1000명 가까이 가 있죠. 그런데 이 철통 보안 때문에 신문에 실리는 기사는 거의 뭐 발표하는 거 이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인수위 철통 보안 문제 이대로 좋은지, 또 그리고 당선인의 공약은 모두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트리 김혜영 부회장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또 김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철통 보안 문제요. 네. 어제 인수위 윤창룡 대변인하고 기자들하고 좀 설전이 있었어요. 맞아요. 내가 26살 반부터 했는데 그래서 나도 기자 30년 했는데 네. 그러니까 개인 얘기 말고 뭐 그러면서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원래 윤 대변인께서 그 얘기는 평상시에도 늘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악의를 갖고 했다기보다는 뭐 여기 TV조선에 나와서도 하고 사석에서도 늘 내가 정치부 기자 30년 이 얘기 네. 그냥 입에 그냥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서 예.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인수위가 보완이 어느 정도 필요는 하죠. 네. 그런데 이것이 좀 지나치다 보니까 억측이 오히려 거꾸로 많이 나오는 것. 글쎄 말이에요. 이것이 또 문제인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취재 기자들은 어디든지 가서 취재를 꼭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야 밥값을 하죠. 그러다 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각 정부 부처에 가서 오히려 그 정보를 취합하는 이런 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떻게 되고 있냐면 오히려 이제 정부 부처의 노회한 관료들이 예. 언론 플레이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인수위가 지금 거의 대부분 그 교수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이 오히려 그 관료들한테 휘둘리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인수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인수를 당하는 것 아닌가. 예. 이러한 그 얘기들이 지금 기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최대석 그 외교국방 통일분과위원 네. 이분이 사퇴한 것도 뭐 그런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나요? 이유는 모르죠 아직까지. 이유를 모르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물론 이런 얘기가 있으면 세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네. 개인적인 일, 또 예. 하나는 뭐 그 청와대 내에 그 국가안보실 예. 세우는 것과 관련돼서 이제 언론 보안, 보도회가 나간 예. 것에 대해서 뭐 책임이 했다. 예. 또 하나는 이제 비둘기파와 매파의 갈등이다. 예. 이거 다 어느 것 하나 다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또 예. 역으로 생각을 하면 그 중에 하나가 맞다 손 치더라도 예. 그것을 발표하기도 사실은 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 변호사님이 그렇군요. 군대 안 갔다 와서 낙마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 못하죠. 저는 장교로 갔다 왔는데요. 36개월 근무했는데. 네, 그러시군요. 자, 우리 김 변호사님. 예. 요번에 예. 그 최대석 의원 그 박근혜 당선인이 당신 그만두시오. 그리 된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거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아마 직접적으로 최대석 당선인한테 그만두시오 얘기는 안 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분이 예. 바로 직전까지도 일했잖아요. 보고도 예. 하고, 보고도 받고, 뭐 지시도 하고. 그러니까 11일 저녁 12일 오전까지도 열심히 뭔가 의욕적으로 일을 했다는 거거든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근데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이제 본인 사직 의사를 피력한 이후에 주변 지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네. 개인적인 비리 때문에 이렇게 사직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뭔가 복잡한 일이 생겼고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책임을 져야겠다.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마 이런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친다면 아마 뭔가 이렇게 보안이 샜다든지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선인이나 아니면 인수위 내의 어떤 인수위원장이나 아마 틀림없이 당선인일 것 같은데 예. 질책을 하셨을 것 같고 그 질책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지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아마 최대석 의원이 본인이 그러면 적극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당선인하고도 한 7, 8년 동안 같이 친하게 지내지 않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번에 국방부 장관으로도 또 후보로도 거론되더라고요. 통일부 장관. 네, 그러니까 이제 통일부 장관. 당선인께서 전체적으로 무슨 원칙을 세워서 그 원칙에 맞게 행동을 하라고 했는데 그 네. 원칙에 어긋나는 상황이 발생했고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인수위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아마 스스로 가깝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자존심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러면 내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아마 이런 상황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은 드는데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은 그랬다면서 뭔가 마음에 안 들면은 친서로 경고 친서를 딱 보내고 그다음에 그게 바로 관둬야 된다면서요? 네네, 그랬다고 그래요.
그 요번에도 경고 비슷한- 친서를 보내진 않았겠지만 예. 여하튼 당선인의 의중이 실렸다 이렇게 봐야 되죠. 네. 그렇게 보면 이제 그 일종의 경질이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저기 당선인 비서실에 대해서 좀 법률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금 인수위 대변인이 있고 그 당선인 대변인이 있고 예. 또 당선인 비서가 또 비서실이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정무팀장, 홍보팀장 있고 밑에 예. 그 전문 직원들이 있는데요. 그게 인수위법에 들어있는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당선인 비서실하고 당선인 정무팀, 홍보팀은 인수위법상의 법에 어떤 근거가 있는 조직은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인수위원, 전문위원, 또 인수위 행정위원 뭐 이런 직책이나 보직은 있는데 네. 당선인에 관한 무슨 어떤 보조 조직은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인수위법의 흠결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애시당초 인수위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당선인이 이 인수위의 이 조직 자체가 전부 당선인을 위한 보조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법 자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선인 비서라든지 아니면 뭐 당선인 홍보팀 뭐 이런 것을 인수위법상의 전문위원으로 임명하기만 하면 네. 그러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인수위법상의 전문위원으로 임명을 하지 않아서 약간의 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비서실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비서실은 그러니까 당선인께서 지명을 했고 네. 그 이제 비서실의 예산이라든지 뭐 기구도 이제 당선인이 지시하는 대로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구 자체가 합법적인 근거가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이 정설인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 운영도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당선인에게 어떤 지급되는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서 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 부분도 약간은 좀 불투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합법성을 정확히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수위법을 개정해서 당선인 비서실 또 당선인 홍보실 또 당선인 뭐 이렇게 정무팀 뭐 이렇게 두는 방향과 예. 아니면 현재의 어떤 팀들에 대해서 인수위 전문위원이나 인수위 행정직원으로 임명하는 방안 예. 둘 중에 하나를 뭔가 이렇게 좀 이행을 하면 어떤 불법성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네. 네. 지금 불법성이라는 그런 표현까지 하셨는데 네. 이제 원래 이게 변호사들은요 하나하나 이제 찝고 나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예. 지난번에 윤창중 수석 대변인 그 이렇게 발표에 대해서도 그거는 인수위원장이 대변인을 갖다가 임명해야지 왜 당선인이 했느냐. 그래서 나중에 모양새를 새로 갖췄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비서실에 대해서도 인수위법에 근거가 없다고 좀 비난 여론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분들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아마 이런 인수위원은 이제 법적으로 24분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대개 이제 장관급 뭐 이런 정도 예우를 뭐 통상적인 뭐 월급 기준이 아닙니다. 그 사회적 예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정현 공보팀장 뭐 이런 분들을 전문위원으로 또 발령 내리기에는 또 격이 좀 모양새가 또 그렇죠. 모양새가 좀 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것은 이제 국민들이 좀 용인을 해주면 편리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구태여 이제 법으로 따지자면 그 인수위원은 숫자가 제한돼 있으니까 또 그런 미묘한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래서 그 당선인한테 판공비 쪽으로 나오는 것 같고 아마 이렇게 예. 하는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게 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별 문제, 뭐 합법 네. 불법을 따질 문제는 아닌데 네. 어쨌든 법 자체가 규정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논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당선인을 좀 보좌하는 기능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전 따로 네.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예. 생각은 좀 듭니다. 인수위와 별개로. 그리고 그러네요. 또 좀 이례적으로 1월 말까지 그 이제 재원 대책 마련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인수위에. 네, 그건 이례적이라기보다는 네. 사실 이제 그 인수위의 역할이 거의 두 가지 아닙니까?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과 정부조직 개편안. 예. 근데 이제 공약의 우선순위를 정하려면 돈이 있어야 뭐 공약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가능한지 국세청이 좀 닥달당하고 있겠죠. 예. 네. 근데 1월 말이 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네. 재원을 마련할 그런 대책을 예. 그 안에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세울 네. 수가 있을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지금 기획재정부, 국세청 또 각 부처가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네. 특히 이제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가 원래 당선인이 이제 공약 단계에서 예상했던 예산보다 2배 정도가 들 것이다. 네. 예. 그래서 4대 중증 질환 같은 거. 예. 또 기초노령연금만 해도 지금 새누리당 안에서도 뭐 이렇게 일반 국민들은 2013년 당장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네. 하고 있었는데 네. 그건 아니고 아마 2014년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 이래서 조금 좀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예. 어쨌든 기획재정부하고 국세청 각 부처에서 뭔가 좀 열심히 대책을 내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그래서 국세청에서 지금 찾고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철세는
탈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뭔가 좀 이렇게 네. 찾아내보자. 네. 그래서 FIU에서 고액 현금 거래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세청으로 통보를 하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네. 다만 탈세 의혹이 있는 부분만 통보를 하고 있었는데 국세청에서 고액 현금 거래 전체를 다 들여다보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석유라든지 이런 데서 좀 탈세가 많으니까 유사석유. 예, 네. 유사석유라든지 어떤 또 성형외과라든지 이런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 집중적인 어떤 세무 감시를 하겠다. 담배값도 네. 올리고. 예. 네.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각 부처에서 어쨌든 지금 마른 수건의 물짝이다라고 해서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뇌가 아니 좀 많은 것 마른 같아요. 수건에 물이 있어야죠. 짜도 짜죠. 손만 앞에 마른 수건은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국세청에서 그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액 현금 거래자에 대해서 네. 우리가 들여다봐야겠다. 이러니까 이제 그 금융위원회 산하에 있는 FIU에서는 우리가 개인정보 자료를 줄 수 없다. 이런 것도 예. 이제 좀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선인께서 얘기한 것이 울타리 치지 마라. 그래서 서로 협조해라. 그런데 이제 이것이 예산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각 부처에서 갖고 있어야 또 자기 자리가 보존이 되거든요.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이번에 당선인께서 그 컨트롤 타워의 중요성을 굉장히 좀 강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되게 이제 4대 컨트롤 타워 해갖고 미래창조과학부라든가 예. 사회보장이 그 국가안보실 컴퓨팅 센터 이렇게 4개를 얘기하는데 특히 이제 컴퓨팅 센터 뭐 그것이 이제 그 어떤 방식으로 지금 구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3.0 정보 시대의 모든 돈과 인적 자원, 국가 예. DB를 다 흐름에 일관된 흐름으로 쫙 볼 수 있게 정리하겠다 이런 의미 네. 아닙니까? 그래서 예. 국가에서 각 개인으로 하달되기까지의 모든 돈의 흐름, 뭐 복지 재원의 흐름, 뭐 그 지원되는 것 모든 정책 내용 등등을 다 컨트롤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 과정에서 저는 상당수의 세수가 더 추가 확보될 수 네. 있고 그 불필요하게 지금 지원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중적 지원 네. 이런 것들도 좀 잡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세금이 더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데 네. 또 공약들을 보면 세금을 줄여주겠다 이런 공약들이 또 많아요. 늘리진 않겠다. 네. 네. 세금을. 그래서 또 공약에 대한 그런 걸 좀 이렇게 수정해도 좋을 것 같은데 또 박근혜 당선인의 그 또 모토가 약속은 약속과 지킨다. 신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원칙이 복지는 지금 대폭 확대되는 것으로 공약이 잡혔고 예. 그 네. 복지 공약 약속은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도 재정의 균형, 재정의 건전성은 또 그대로 가겠다. 예. 다만 증세는 안 하겠다. 네. 네. 다만 일부 이제 세금 감면 대상을 조금 축소한다든지 실질적인 증세에 대해 폭을 좀 만들 수는 있지만 네. 어쨌든 새로운 세목을 만들거나 세율을 높이지는 않겠다. 지금 예. 이 세 개인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 가지 원칙이 도저히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실현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국가의 기본 방향 기조에 있어서 어느 하나는 좀 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복지를 넓혀가고 증세를 안 하면 국가가 빚을 지는 것을 어느 정도 용인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증세를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네. 빚내서 복지를 확대시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노인연금 같은 문제도 이제 선별 복지 얘기도 다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전 65세 이상 노인한테 무조건 다 노인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고 예. 예컨대 뭐 상위소득 30%는 좀 제외하는 9만 원. 방식이라든지 네. 그런 방식들도 이제 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좀 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네. 참 이제 정치를 담당하는 새로운 집권 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 왔는데 네. 과연 복지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빚을 낼 것인지 세금을 낼 것인지 네.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어떤 국가의 선별 전산 복지 데이터 같은, 네. 그 뭐 고액 현금 자료 같은 경우도 지금 국세청으로 넘길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인데 네. 결국은 그걸 넘기고 모든 전산망을 통합해서 국가기관이 통합 관리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던 빅브라더 국민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국가가 그렇죠.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이런 국가를 우리가 용인할 것인지 근데 그런 국가를 용인했을 때 탈세라고 한다든지 개인적인 불법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가기관에 의해서 쉽게 발각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합법사회로 갈 수는 있지만 예. 국민의 모든 행동을 다 감시당하는 이런 어떤 잠재적인 위험성에 노출이 되게 되거든요. 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 복지 재정을 늘려야 하는 이 상황에서 뭔가 하나는 선택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끝으로요. 네. 우리가 1월 1일 날 1년치 내가 이것만 꼭 지킨다로 10개 목표를 정하잖아요. 네, 네. 나중에 보면은 저 이거 힘들다. 이거 빼고 몇 개만 하는데 요번 대통령 그 후보 시절의 공약 그중에 어떻게 정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근데 이제 저는 그것보다도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정리 좀 해야지 된다고 보고요. 예. 네. 지금 인수위원들이 당선인께서 워낙에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라 그 정부 조직 개편안보다도 공약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그것부터 따진다는 거예요. 그 인수위원들도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약을 100%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당선인이 국민과 소통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네. 설득할 것은 설득을 하고 우선순위를 미룰 것은 미루고 예. 이렇게 좀 유연한 그 방침을 이제 그야말로 정치인 아니십니까? 그것을 좀 하시는 것이 필요하시지 않을까. 네. 그리고 오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위키트리 김행 부회장 그리고 김경진 변호사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1분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